이제 어떤 분이 이제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부터 이제 좀 결혼 얘기나 이런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올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자, 이혼한 지는 시간이 지났고 전처 흔적을 지운다고 지우고 있지만 이제 전처 흔적들 볼 때마다 PTSD가 온다. 자, 장인 장모란 인간은 결혼 준비 때부터 돈돈돈 거리고 결혼 후 신혼여행 잘 다녀오란 말보다 결혼했으니까 경제권 아내에게 넘겨주라는 말부터 나온 이거 미친 땡땡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참 슬픈데 결혼해서 상대방 부모를 봐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이분은 지금 이제 남자분인데 여자분이어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 너무 가난한 집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물론 인성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인성이 좋은 분들도 있는데 인성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 인성이 안 좋은 게 대부분 그 소위 말하는 거지 근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참 슬픈데 자 한번 볼게요. 심지어 목사였대요. 자 목사란 인간이 그런 말 하면서 장인이나 장모가 장인이겠죠 아마도 보통. 뭐 그럴 말 하면서 아내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아내에게 생활비 말고도 용돈으로 월 100만 원씩도 주라고 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아내한테 딴 주머니 차라고 하는 거죠. 그 딴 주머니 차서 자기한테 뭔가 선물을 주거나 뭔가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되게 저도 많이 보는 패턴이에요. 자, 심지어 전천에는 타 지역 사람이라 식장 근처의 숙소구에서 처가 식구들 머물게 해주려고 했더니 장인 친구도 온다고 방을 더 구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쵸. 예, 이게 참, 예,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런 얘기를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흑수저 집안에서는 꽤 많이 있는 일입니다. 꽤 많이 있어요, 꽤. 여기서 말하는 흑수저는 무슨 적당한 섬이 이런 게 아니라 훨씬 가난한 케이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그지 새끼들이랑 내가 결혼한 것 같았고, 심지어 내가 옆에 듣고 있는데, 뭐, 먹서방에게 뭐 돈 더 달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대놓고, 저기, 한다는 거죠. 그 돈 받고 뭘 하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디스를 하기도 했다. 아까 이제 뭐 은행 다니신 분이니까 꽤 이제 월급도 세실 것 같은데, 자기들이 더 버는 것도 아니면서 남의 돈은 쉽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의 특성이죠. 이게 슬프지만 이게 거의 특성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거죠. 그 내 돈은 5만 원, 10만 원 뺏기는 것도 엄청 싫어하면서 부자들이 1억, 2억씩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의 돈은 쉽게 생각하죠. 자, 그다음에 누가 보면 예단 엄청 해온 사람처럼 값지졌는데 자기들이 해온 건 1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자기들이 다 해준 것처럼 바라는 게 많아. 요거는 제가 이거 딱 패턴을 아는데 이게 주로 뭐냐면 아니 너 아내 될 사람을 내가 키웠다 이거예요. 네 아내 내가 키웠어. 그러면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전 버전에선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아내한테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 키웠잖아. 나한테 뭐 돈도 갖다 주고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직장도 자기네 지역으로 옮기라는 라인을 타줄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해줄 것도 아니면서 계속 개소리 하길래, 내가 로비라도 해주고 그런 이야기 하라고 들이받았더니 거기에 더 화가 나서 어린애에게 싸가지 없다고 난리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대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자, 진짜 다 포기하고 전처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사람은 좋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도. 근데 이제 상대에선 우리 집 돈 하나만 보고 전처도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나에게 빨대 꼽아 자기 부모 호강시켜줄 십청이 마인드로 결혼해. 이건 퐁퐁이었다는 얘긴데. 이게 전형적인 퐁퐁이거든요, 이거. 이러면 이제 이혼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의 결혼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저희 하나 더 말씀드릴 거. 결혼을 해봤어요. 한 1년 정도 살아봤는데, 이건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초반 3개월, 5개월도 결혼 생활이 힘들다. 나중에 못 버팁니다. 어차피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별거를 시작하시고 이혼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리고 별거를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될 때 그 별거 이후, 실질적 파탄 이후에 뭐 형성됐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나와의 결혼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부모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던더라. 약간 이게 이제 효녀로 가스라이팅 당한 또 친구네요. 이게 이 여자분이 이게 또 그 부모의 어떤 부탁이나 요청이나 이런 거를 거부할 수 없는 또 굉장히 부모 의존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부모를 이제 부양한다고 해서 의존적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에게 너무나 묶여 있는 그 보통 저희가 결혼할 때 그거를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가 그 결혼 상담도 제가 가끔 하는데 결혼 상담할 때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결혼이라는 거는 기존의 가족에서 분리돼서 새로운 가족이 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잘할 준비를 해야 돼요. 기존의 가족 구성원에게 계속해서 묶여 있다 보면은 이제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예전에는 시댁 갈등이 많았다면 지금은 장모님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서 갈등이 많아진 게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 전에 있는 가정에게 이제 계속해서 묶여 있고 속박돼 있어요. 그리고 뭐 도움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뜯기는 거지만 어쨌든 그 도움을 받는 것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랬고 형들도 수준 차이 많이 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겠죠. 자,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종교의 힘 다 쓸모없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그 믿음의 힘, 이게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종교의 힘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의 힘, 막 이런 믿음 이런 게 이제 크리스찬이 많이 쓰잖아요. 크리스찬 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돈의 힘에 목사란 인간도 쌍욕하고 협박하고 돌변하더라. 이거를 정말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직업은 이런 걸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돈만 걸리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인간의 날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져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많이 드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슬프게도 정말 슬프게도 요게 이제 금방 이렇게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에게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되게 인성적으로는 하는 말이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좀 안타깝지만 사실이라서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계절을 만나봐야죠. 네, 저도 제가 딱 지금 안에 최소 사계절 만나고 결혼 결정해서 했거든요. 맞아요. 결혼할 때 자기 모은 돈 부모한테 다 주고 온다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재산 분할을 대비하는 건가? 그리고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아. 조금만 보여주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맞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들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재산이 많다. 상대방이 이제 자기 집이 재산이 많은 것처럼 꾸며요. 꾸며가지고 너 재산 많이 들고 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가지각색 예,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분이 또 고민을 결혼 고민에 팩트 폭행 부탁드립니다. 양가 부모님 지원받을 생각은 없는데 배우자가 금융권을 다니는데 1년 정도 잠깐만요. 1년 정도 퇴사 고민해서 이직을 기다려봤는데 안 돼서 그만둡니다. 학력등 사유로 경력 이직도 지원할 수 없어서 프리랜서에 대출 상담소를 한다고 합니다. 1년 정도는 돈을 못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사람이 좋으면요. 음, 사람이 얼마나 좋나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가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대출 상담사가 진짜 영업을 잘하면 되게 돈 꽤 많이 버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뭐 경매에서도 대출 상담사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 진짜로 괜찮은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예.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사람이 좋으려면, 그러니까 진짜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1년 정도 근무해서 그만뒀다. 이게 첫 직장인가요? 첫 직장인지가 또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한 직장을 1년 정도 다니고 뭐 6개월 다니고 이러면 일단 신뢰가 잘 안 생겨요, 사실. 네, 사실은 잘 안 생겨요. 힘든 거 못 버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그 회사 문화 부분이다. 회사 문화면 이게 회사 문화. 근데 금융권이면 회사 문화가 원래 되게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금융권이면 보통 회사 문화가 보수적이잖아요. 예. 남초에다가 보수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못 버틴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 직업을 선택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라면 좀 지켜보고 결혼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직 불가 금융권이면 은행 같긴 하네. 예, 은행 같긴 하네요. 자, 어쨌든 재산 분할. 다행히 이 케이스는요, 이제 재판상 이혼했는데 1년 미만 상대 유책으로 아무것도 안 뺏겼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결혼을 이제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하는 편인데, 만약에 이혼할 거다 그럼 빨리 이혼하셔야 돼요. 시간 끌지 마세요. 예. 요즘에는 하급심 판례에서 사실 요거 좀 말씀드릴게.
하급심 판례에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거든요. 대법원 판례는 유책주의인데 실질적인 파탄주의인 것처럼 약간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탄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이른 지 오래된 거예요. 자, 오래되면은 그냥 이제 에휴, 니네는 뭐 끝났다 이래가지고 그냥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위자료는 서로 청구해봤자 0원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바로 나오게 되면 내가 이제 동거를 거부한 게 되니까 내 귀책이 되긴 해요. 내 유책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별거 기간이 늘어나고 거의 뭐 소통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그냥 실질적인 파탄에 따라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 쪽이 뭐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나는 너랑 계속해서 결혼 생활 할 거야라고 막 카톡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난감해져요. 예, 그러면 좀 난감해지고. 음. 계약직 4년 하다가 스카웃 돼서 정규직 2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네요. 아, 정규직을 됐는데 저 때문에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술 문화 때문에, 술 문화. 술을 자주 먹나 보네요, 회식으로. 어렵다. 사람은 진짜 괜찮나요? 뭐 경제관념이나 그 4년 하다가 스카우트에서 2년 정도에 모은 돈이라든지, 일을 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이런 거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내조는 잘할 것 같아요. 여자하고 약간 의존적이긴 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잘 맞춰도 장점은 많습니다. 좋은 여자면은, 경제관념이 확실하면, 저는 사실은 맞벌이를 추천하긴 하지만 외벌이도까지 고민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 대해서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외벌이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도 결혼할 만하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 대출 상담사는 영업을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의존 정도는 약간 의존적이다. 근데 의존적이면 약간 일을 엄청 빡세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느낌상으로, 이제 사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떻게 해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약간 이제 의존적이다라고 하면은 좀 그냥 전업주부 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대출 상담사가 원래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영업도 엄청 잘해야 되고 진짜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모임도 많고 만남도 많아야지 이렇게 일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약간 향후 일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하는데, 약간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분이면,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좋은 분인 거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뭐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혼해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